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엔비디아 어닝 쇼크.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모닝벨 시작과 함께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이게 서프라이즈일지 쇼크일지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도 커질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실적 발표 직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10% 넘게 빠질 거란 분석도 나와요. 예, 지금 전 세계가 엔비디아라는 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 이른바 GPU라고 그러죠. 이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과연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 여기에 그야말로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엔비디아는 가장 뜨거운 종목입니다.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상승 속도도 가파릅니다. 엔비디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게 관련이 있으면 같이 덩달아 오르는 그런 지금 현상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엔비디아하고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폭발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지금 뉴욕 증시 상당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랠리의 한중앙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아서 그래서 주가가 또 오르면 세계 증시, 뉴욕 증시는 추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에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못하다고 그러면 주가가 대폭락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이 귀추를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21일이니까 시차가 14시간 정도 있으니까 내일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21일 장 끝남과 동시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재 매출은 237%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당 순이익은 EPS는 704% 정도 어떤 증가했을 것으로 지금 뉴욕 증시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는데요. 흔히 뉴욕 증시에서는 이러한 시장 예상치보다 좋으면 어닝 스프라이즈, 나쁘면 어닝 쇼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닝 쇼크냐, 어닝 스프라이즈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어닝 스프라이즈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만큼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예상보다도 좀 더 나와야 주가가 오를 것이고 그 예상치 정도 나오면 주가가 대폭락할 것이다. 자, 이러는데요. 지금 주가 전망과 관련해서 BOA 같은 아메리카 은행이죠. 아메리카 은행에서는 엔비디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현재 예상치만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11% 떨어질 것이다. 뭐 이 얘기는 웬만큼 어닝 스프라이즈가 돼도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 포천이라는 경제 저널이 있는데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이 포천에서는 콜 옵션과 풋 옵션, 그러니까 이 주식을 미래에 살 권리, 팔 권리, 그 콜옵션 시행 시점이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다음 날인 2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콜옵션과 풋옵션을 처음 계약 맺었을 때의 시세가 현재의 시세와 워낙 크게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 주가가 11%도 폭등할 수도 있고 또 주가가 웬만큼 좋아도 시장의 추가 기대치를 능가하지 못하면
11% 정도 폭등할 수 있다. 이것은 콜 옵션과 풋 옵션의 매입 시점과 매도 시점과의 차이에 따른 기술적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작년에 실적 발표할 당시에 보면요. 1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당일날 24% 올랐습니다. 네. 또 2분기에는 14% 올랐거든요. 아주 엄청나게 폭발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또 한 번의 폭발이 오느냐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도 무너지느냐 이런 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보통은 실적 발표 하루 전날 관련 회사의 주가는 아주 소강 상태, 그 귀추를 주목하면서 숨어 있는 이런 주가, 그러니까 크게 변동폭이 없고 거래량도 매우 적은 그야말로 숨죽인 장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자, 지금 엔비디아는 벌써부터 어닝 쇼크의 공포가 터져서 밤사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5% 이상 떨어졌는데요. 마감도 결국 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올 들어서 엔비디아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내일 새벽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 같이 보고 또 그 내막과 이면을 네. 좀 깊이 있게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차 때문에 우리 장에는 뭐 내일 또 모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벨트 매야 될 것 같습니다. 더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테슬라 날벼락. 밤사이에 테슬라 주가도 3% 넘게 빠졌습니다. 최근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겨박제가 좀 나온 상황인데요. 경쟁사 포드가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하를 했고 여기에 또 제품 하자 소식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못지않게 또 한 중요한 기업의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 들어서 2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떨어졌다. 네. 과연 테슬라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자, 이번에 테슬라 날벼락은 포드가 만들었습니다. 포드 하면 내연차 회사, 완성차 회사 중에서 미국의 양대 산맥이죠.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포드는 완성차 회사 중에서는 테슬라를 빼고 전기차 전환에 가장 빠른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 포드가 갑자기 자동차 가격을,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인하한 것이 아니라 대당 1,000만 원 정도 가격을, 물론 최대 폭입니다만은 평균으로도 500만 원 이상 대당 가격을 인하했어요. 네. 그 포드가 가격 인하한 게 왜 테슬라에는 날벼락이냐? 자, 테슬라가 지금 휘청거리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에서 전기차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중국의 비야디 등이 BYD라는 회사죠. 이 회사가 지금 판매처를 전 세계로 뚫으면서 그 과정에서 가격 인하, 덤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덤핑에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도 수익이 같이 악화되는 BYD 덤핑 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를 쓰고 왔는데 이제는 미국 본거지, 테슬라의 본거지 미국 내에서조차 포드가 무려 대당 1,000만 원 가량의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하면서 포드로서는 또 한 내 강적을 만났다. 포드와도 미국서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우려가 정폭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테슬라는 한국에서의 판매 상당히 그동안에 재미를 많이 누려왔는데 이 테슬라가 중국산 값싼 배터리 이른바 LFP라고 그러죠. 인산철 배터리를 써서 가격을 낮추었는데 이 LFP
배터리 탑재한 것에 보조금을 대폭 삭제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Y가 가격을 좀 내렸지만은 한국에서 받는 보조금은 대폭 줄어듭니다. 줄었죠.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결국 판매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에서의 BYD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는 LFP 폭탄, 포드에서는 덤핑 폭탄, 그야말로 사면 초과가 되는 형국인데 물론 그래도 이 머스크가 그동안에 이런 난국들을 여러 번 극적으로 잘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쓰고도 둔치다. 테슬라는 한 큐의 반전의 카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아무튼 머스크의 그 반전의 카드가 무엇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월마트 경고.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물가가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100년간의 그 1세기 동안의 통계를 종합해 볼 때요.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은 월마트입니다. 단연 월마트예요. 미국 사람 중에 월마트에서 물건 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최근에 아마존의 이 인터넷 그 이커머스에 조금 눌리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월마트는 미국에서 여전히 큰 기업이고 월마트에서의 판매 동향은 바로 미국의 소비 행태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경제 정책 당국자들이나 경제학자들도 월마트의 실적, 저희들이 미국의 학교에 있을 때도 월마트 실적을 분기별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또 전망도 했었어요. 자, 월마트 엔비디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월마트가 실적을 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실적이 좋고 나쁜 것은 뭐 크게 지금 상태에서 큰 변수가 아닙니다. 자, 월마트의 물가가 어떻게 되냐? 왜 이 문제가 불거졌냐면요.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이라는 CEO가 지금으로부터 3달 전 11월 달에 컨퍼런스 콜을 할 때 2023년도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자, 위에 나와 있는 대목. 자, 지금 매장의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2024년 초에는 디플레 관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 당시에 저희들도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마는 2023년도 11월 달에 이 더그 맥밀란의 디플레 발언, 요것이 미국이 이제 물가가 잡혔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여기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1월 이후,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11월 이후 올 1월까지 11월, 1월, 2월 3달 동안 물가 하강 움직임, 물가 떨어지는 움직임이 무뎌졌다. 이제 물가 더 이상 안 내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3개월 전에 디플레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네. 자, 그동안에 물가가 떨어졌을 때요.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해왔습니까? CPI나 PCE 물가를 볼 때 이제 상품 물가는 떨어졌다. 걱정할 거 없다. 서비스 물가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 핵심 CPI나 뭐 근원 4 슈퍼 코어 인덱스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서비스 물가 지금 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월마트에서 파는 것은 서비스가 아닌 전부 다 상품 물가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자신했던 상품 물가도 이제는 하락이 멈췄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물가 잡았다는 얘기, 이것은 다시 반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공포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월마트의 실제 제품 판매 가격에서의 하락 중단,
이 사태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맨해튼의 눈물. 뉴욕 맨해튼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 금싸라기 땅, 이 맨하튼 중심에 테니스장을 짓겠다는 지금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단연 맨해튼입니다. 이 맨해튼에 저도 여기서 단칸방에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한 방에 커튼으로 4명을 갈라놓고 커튼 속에서 4가구가 같이 사는데 그 임대료가 거의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그것도 벌써 10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슷한 이 그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32번가 정도 하면 가장 땅값이 비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근에 상업용 부동산을 헐어내버리고 테니스 코트를 만들겠다. 네. 워낙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놀리더니 테니스라도 치자.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부동산의 그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하다. 그래서 관련 대출을 한 은행들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기업 부진 때문에 잘 안 된다. 이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건실합니다. 그러나 그 조짐이 맨하탄의 눈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대목 좀 챙겨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당장은 수면 아래 조금 내려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시진핑 승부수.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에서는 기준금리라는 말은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준금리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라는 것은 은행이 정해놓고 보통은 중앙은행과 일반 상업은행 간의 단기 거래에 적용하는 금리, 그것을 기준금리라고, 그것이 다른데 영향을 주겠다 하는데 이것은 미국은 그런 통화정책을 중국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LPR이라는 대출 우대금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중에다가 이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결정하라 이런 얘기인데 중국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5년 만기 LPR 금리를 내렸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0.1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0.25%, 뭐 최대 폭으로 내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뭐 뉴욕 중국 정시는 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부동산을 막기에는, 부동산 침체를 막기에는 이미 좀 시간이 늦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인하폭도 좀 더 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이 LPR 금리의 인하는 위안화를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성부수가 과연 통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 어닝 쇼크, 테슬라 날벼락, 월마트 경고, 맨해튼의 눈물, 그리고 시진핑 승부수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